안녕하세요. 빌린드 렌트카의 사장 겸 영어 공부 동사무역 접수랑 회계를 맡고 있는 빌이에요. 오늘 되게 날씨도 맑고 좋아서 원래 좀 경치 좋은 데 가서 찍으려고 하다가 오늘은 좀 제가 이것저것 좀 말해야 될 내용이 많기도 하고 평소처럼 뭐 이런 가벼운 일상 영상이 아니고 정보성 영상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실내에서 찍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뭐 일본이 선진국 치고는 그나마 이런 뭐 벌금이나 이런 처벌 같은 게 약한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이제 이런 벌금도 비싸고요. 처벌도 세죠. 올해 12월 1일부터 이 운전 중에 핸드폰을 만지는 행위. 네, 지금까지는 이제 벌금이 6,000엔, 6,000엔이었는데, 요게 이제 18,000엔으로 올라가요. 18,000엔. 대충 18만원. 지금 환율로는 뭐 20만원 되는 돈인데,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 포함해서 뭐 일본에 이런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놀러 왔을 때 어기기 쉬운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벌금이나 처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운전 중에 이 핸드폰을 만지는 거 일단 우리나라도 처벌을 하기는 하죠.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원래 이제 이게 벌금은 6,000엔이고 예를 들어 핸드폰을 만진 게 원인이 되어서 뭔가 사고가 났다거나 뭔가 그런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됐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벌금이 원래 9,000엔이었었는데 굉장히 이게 법이 이제 엄하게 바뀌었어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렌트하러 오신 분들이 빌리는 게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벌금 자체가 18,000엔, 네, 18,000엔 대충 지금 환율로 막 2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놀러 오신 분들은 국제면허를 이용하시니까 벌점 제도에 이제 해당은 안 되는데 이제 일본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벌점이 3점 받아요. 3점. 이게 일본은 6점이 면허 정지예요. 그래서 3점도 굉장히 큰 건데 아무튼 3점 나오고요. 일본은 범칙금과 이제 벌금을 따로 구분을 하는데 범칙금은 그냥 행정처분 흔히 말하는 벌금이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일본에서 벌금이라고 칭하는 이제 이거는 위험한 상황. 우리나라도 뭐 그 가중처벌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될 때 하는 건데 내가 사고가 났는데 이 원인이 내가 핸드폰을 만진 것 때문이다라고 밝혀지게 됐다. 이런 경우는 처벌이 확 뛰어요. 이제 범칙금이 아니라 벌금을 청구받게 되는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대부분 뭐 벌금형이 나오겠지만 징역까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 면허를 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거나 장기 이제 거주하시면서 일본 면허를 쓰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벌점이 6점인데요. 바로 그냥 면허 정지인 거예요. 면허 정지. 이게 면허 정지 뭐 초범일 경우에는 무슨 강습받고 해가지고 벌점을 깎아가지고 면허를 또 쓸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 한 방에 정지. 뭐 아무튼 그 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벌금이 18,000엔이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운전 중에 핸드폰을 직접 만지거나 손에 들고 있거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고 적발되는 경우가 사실 좀 적긴 하지만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이 핸드폰 화면이나 렌트카엔 잘 없지만 그 차량용 텔레비전 그 모니터를 오랫동안 주시하고 있다가 걸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 특히 순정 내비나 차에 이제 딱 그 장착하게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들은 차의 속도 센서 값이랑 이제 그 주차 브레이크, 파킹 브레이크 그 값을 다 받아가지고 속도가 0km고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야지만 내비 조작이 가능해지게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순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핸드폰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신호 정차 중에 잠깐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만진다거나 요거까지는 법에 안 걸린다고는 해요. 네, 뭐 그 외에 이 뭐 위반 항목이나 뭐 벌금 종류 굉장히 많은데 요거는 잠깐 목록으로 그냥 샥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렌트카로 놀러 오신 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들만 몇 개 집어갖고 일단 저 여기 나온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보면서 할 건데 소음 운전이라고 이거 그 빵빵은 사실 안 들어가긴 해요. 근데 빵빵을 너무 자주 누른다거나 원래 일본은 웬만해서는 잘 경적을 안 울리면서 운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운전하는 사람이 다 양보하고 참아야 되고 잘 안 눌러요. 안 누르는데 이거를 뭐 빠바바바방 눌러가지고 누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네, 벌금이 6,000엔. 그리고 이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원래 일본에 잘 없는데 오키나와의 나하 시내 같은 경우는 버스 전용 차로가 있죠. 하루 종일은 아니고 출퇴근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데 더 헷갈려요. 그래서 하여튼 그 표지판이랑 바닥에 쓰인 표시 잘 보고서 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어기게 되면은 6,000엔. 이거 내가 지난번에 낼 때 7,000엔 아니었나? 저도 한 번 걸려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적발되는 경우가 잘 없기는 한데 앞차랑 딱 붙어가는 경우 차간 거리 미확보 적발이 되면 일단 벌금이 6,000엔이기는 해요. 6,000엔. 네.
저희 차 빌리시는 분들은 설명을 다 드리는데, 일본은 도로 정말 아무 데서나 막 멈추고 차가 멈추고 막 돌고 하는 경우들이 막 이렇게 불법이 아니라 그런 게 이제 되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앞차랑 붙어 가시면 정말 위험해요. 일본은 급브레이크 금지의 이제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도로 한가운데 서가지고 뭐 유턴한다던가 주황선을 건너가지고 저 건너편으로 넘어간다던가 하는 게 일본은 되다 보니까 도로 한가운데 차가 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 오키나와는 요거 단속 잘 안 하는데 도쿄나 이제 그런 도심지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차선 변경 금지 구간이라고, 이게 어딨냐면은 신호등 바로 앞에, 왜 일본은 중앙선을 주황색으로 딱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뭐 흰색, 주황색 막 섞어 쓰는데, 신호등 앞 한 30m 정도가 이제 주황색 실선으로 이렇게 선들을 다 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얀 실선인 경우도 있는데, 어쨌거나 실선인 경우에는 그 신호등 앞에서 타선을 바꾸시면은 안 돼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근데 오키나와는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막 적발을 심하게 하지는 않지만 도심지는 적발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게 걸리면 6,000엔이고요. 도차로 들어가는데 여기 아닌데 왼쪽 가야 되는데 오른쪽 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온 경우에는 그냥 일단 포기하고 앞으로 그냥 쭉 갔다가 다른 데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긴급차, 예, 긴급 차량 방해, 구급차, 경찰차, 소방차. 일본은 이제 사이렌 울리고 차가 맹 오면은 교차로 차들이 다 이렇게 딱 서고, 이제 그 앞에서 뒤에서 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옆으로 착 피해주고 이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잘하는데, 안 비켜주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이제 했다고 인정이 되면은 벌금이 6,000엔, 네, 나와요. 6,000엔. 여행하시다가 이런 거 만나시게 되면은 주변 차들이, 일본 차들이 이렇게 잘 피할 거예요. 눈치 보시면서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옆으로 서 계시거나 교차로에서 그냥 서 계시거나 비상등 켜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주차 위반. 일본이 도로가 되게 깔끔하죠. 물론 시내나 골목 같은데 이제 주정차 차량들이 뭐 100% 없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장소에만 주차를 다들 잘 하고, 뭐 시내는 특히 유료 주차장, 네,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주차 위반 벌금이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위반하면 18,000엔. 보통은 그냥 주차 금지 구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 금지 구간에서 위반을 할 경우에는 15,000엔. 아, 그리고 주차 위반 이것도 항목이 좀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벌금 이제 15,000엔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잘 아는 동네고 자주 뭐 다녀서 아는 그런 데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골목이나 도로에 주차를 잘 안 하죠. 놀러 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정말 장기간 그 주차를 이제 위반을 해가지고 견인차에 실려가는 경우, 그러면은 뭐 차량 보관 비용, 견인 비용 다 해가지고 청구서 날라와요. 예, 전혀 그런 거 이제 봐주는 거 없으니까 주의하시고, 이제 시내 같은 경우 오키나와는 나하 시내 쪽이죠. 국제거리나 뭐 수리성 이런 쪽. 기본적으로 유료 주차장 시설을 이용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본은 뭐 슈퍼나 가게나 뭐 편의점이나 뭐 어디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자기 주차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정말 시내 복잡한 데는 이제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말 시내 쪽에 이용하실 때만 그런 유료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거고, 보통 약간 시외곽이나 이런, 특히 오키나와 같은 이런 정말 시골 이런 지역 다니실 때에는 주차 공간은 정말 넓게 어디 가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 같은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일본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편의점 보시고서 편의점에 주차장이 있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주차 잘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주차 요금, 다행히도 오키나와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시내에 들어가도 뭐 1시간에 비싼 곳들이 뭐 한 5, 600엔, 700엔 정도 하고, 싼 곳들은 뭐 100엔, 200엔짜리도 많은데, 그거 아까워하시지 마시고, 네, 유료 시설 이용하시고요. 뭐 토쿄나 오사카 이런 데는 정말 뭐 시간당 2,000엔 넘어가는 곳들도 있고, 네, 또 그런 곳들은 그만큼 적발도 엄청 많이 해요. 단속 많이 하기 때문에 유료 시설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아, 저희 차들도 그렇지만 렌트카들은 아직까지 이제 오토라이트 옵션이 없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밤에 점등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그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하시게 되면은 벌금이 6,000엔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벌금을 바로 물리지는 않고 그냥 주의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일본도 뭐 정말 기계적으로 막 다 처리되고 그러진 않아요. 좀 봐주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깜빡이 안 켜고 이제 들어오고 하는 거, 이것도 벌금 6,000엔인데,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깜빡이 잘 켜고요. 그리고 깜빡이 켜면 양보도 잘 해줘요 또. 그래서 깜빡이를 다 켜고서 다니시는 게 뭐 당연한 거지만, 네, 깜빡이를 잘 켜시면서 운전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양보도 뭐 100%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거의 뭐 10대 중에 한 6, 7대는 양보를 해주기 때문에 깜빡이 켜시고 여유있게, 우리나라처럼 막 급하게 막 끼어들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정원 외 승차, 뭐 렌트카들은 처음에 렌트 이제 빌려줄 때 다 정원 인원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은, 아무튼 요것도 걸리면 벌금 6,000엔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거 거의 안 잡죠. 그래서 막 승용차에 막 애들 막 많이 태우고 막 하는 경우도 막 사실 종종 있는데,
일본은 그 경찰이 보면 그냥 바로 잡아요. 벌금 이건 물리기 때문에 네, 요거 잘 지키시고. 아, 비 오거나 그럴 때 내가 그 웅덩이를 밟고 지나갔는데 물이 튀겨서 이제 사람이 맞았다. 뭐 차에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신고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물론 민사적으로 뭔가 또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 피해자한테 범칙금이 또 있어요. 6천엔. 네. 근데 요거는 실제로 뭐 이거 걸려서 돈 냈다고 얘기는 저희 한 번 들은 적은 없지만 네, 아무튼 이런 규정이 있고 시트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은 없습니다. 이거는 벌점만 나오고 그리고 카시트도 이제 벌점만 받게 되는데 국제면허 쓰시는 분들은 사실 이건 해당이 안 되죠. 그냥 주의만 받고 끝날 거예요. 걸리더라도. 뭐 그래도 일본은 다들 잘 지키니까요. 괜히 경찰한테 걸려서 주의 들어서 좋을 거 없죠. 네, 벨트 잘 매시고 카시트 꼭 이용하시고.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요. 처벌이 굉장히 센데 그러니까 아무 사고 없이 적발만 된 경우에는 이제 벌금만 나오게 되지만 보통 벌금이 이제 최하가 25만 엔이고 최대 100만 엔까지 1000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음주운전이 적발된 당시에 그 동승한 사람들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요. 4명이 타고 있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벌금이 최하로 나서도 25만 원이니까 4명 다 합치면은 100만 원, 1000만 원이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주운전을 알고서 안 말린 그게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음주운전 정말로 하시면 안 되고 음주 단속 자체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 하지 않아요. 네, 하면은 걸리니까. 네. 절대 하지 마시고. 아, 또 놀러 오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속도 위반. 속도 위반인데 이거 제가 저희 차 빌리는 분들한테는 속도 위반 벌금은 한 3만엔, 한 30만 원 돈이죠. 많이 나오니까 그냥 아예 빨리 갈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주변 흐름 따라서만 가시면은 단속에 안 걸리니까 그냥 흐름 따라서 무난하게 적당히 잘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일단은 아셔야 되는 게 일본의 국도 같은 경우는 표준 속도가 60이에요. 60. 그리고 고속도로는 100km예요. 100km인데 이제 국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떤 지역과 지역 사이에 정말 그 신호가 없는 그런 뻥 뚫린 국도만 60km고 대부분의 국도는 속도 제한이 50이거나 40밖에 안 돼요. 40. 네. 30인 곳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표지판 잘 못 보고 그냥 막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도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대부분 속도를 60 밑으로 천천히 다니기는 하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 그 60km 밑으로만 다니시면은요. 그 적발은 거의 안 합니다. 국도는 60km 이하로 다니시면 안전하고 고속도로는 일단은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전 구간이 80km인데 여기도 100km로 대부분 달려요. 대부분 달리고 거기까지는 적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분위기 보시면서 그 같이 그냥 쭉 무난하게 가시면 되고요. 뭐 일본이라고 뭐 고속도로에서 막 그 120 이상 가면서 막 빨리 막 앞질러 가는 차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나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이 규칙을 모르고 막 타시는 외국인들도 많고 괜히 그런 차 따라 하시다가 적발되면은 네, 벌금 진짜 세게 맞으니까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속도 제한 40인 시골 국도에서 그 표지판을 못 보시고 시속 70으로 막 우리나라는 솔직히 시골 도로 가셔도 솔직히 8, 90 밟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다니시다 걸리시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걸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 30km 이상 초과음부터는요. 그냥 바로 벌금이에요.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벌금이 이때부터는 5만엔 이상? 10만엔 이하였나?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벌금이 비싸요. 벌금도 비싸고 저희 손님분들 중에는 아직까지 없지만 그런 경우 케이스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뭐 25km, 30km 정도에서 이렇게 걸려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벌금 뭐 2, 3만엔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제일 많이 벌금 무시는 게 빨간 신호 무시하시는 건데 이게 언제 걸리냐면은요. 빨간 불일 때 일본은 이제 비보 좌회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보 우회전이죠. 뭐 우리나라도 엄밀히 따지면은 뭐 횡단보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대부분 안 된다고 하는데 일본은 이게 철저하게 이제 지켜지기 때문에 비보 좌회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빨간 불일 때는 무조건 정지를 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때 비보호로 왼쪽으로 나갔다 바로 그냥 일본 걸리는 거예요. 이게 벌금이 9,000엔입니다. 일본 신호체계가 한국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일단 빨간불은 그냥 안 움직이시면 돼요. 일본 사람들 아무도 안 움직여요. 네, 눈치 뒤에 볼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서 계시면 되는 거고 이제 파란불 들어오잖아요. 일본은 파란불일 때 이제 파란불이 직진 신호가 아니고 파란불 그 자체가 일본은 비보호 신호예요. 비보호기 때문에 직진, 좌회전, 우회전, 유턴까지 다 가능한 거예요. 다 가능한 건데 이 파란불 신호는 한쪽씩만 주는 경우는 잘 없고 기본적으로 양쪽을 같이 줘요. 양쪽을 같이.
파란불을 켜주는데, 요때 차가 움직이는 요 타이밍에 횡단보도 신호도, 그러니까 이 차가 이 파란불 신호 받고 움직이는 요 타이밍에 횡단보도 신호도 같이 줘요. 그래서 직진하는 차는 직진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좌회전 하는 경우, 우리나라에 때 이제 우회전이죠. 좌회전 하시는 경우도 파란불일 때만 가는 건데, 횡단보도를 꼭 보고 사람을 무조건 먼저 보내줘야 돼요. 사람이 내 차 앞에만 없으면은 같이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차는 사람보다 나중에 이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직진하는 그 차들 사이의 빈 공간까지는 미리 진입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회전을 할 거다라는 표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직진하는 차들이 없어지거나 이제 타이밍이 뭔가 끊기게 되면은 그 빈틈으로 우회전을 이제 비보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시면 되는 건데, 요때도 여기 횡단보도 보셔야 되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고서 이제 안전하면 가는 거죠. 그리고 유턴도 차 없고 안전하다 판단되면은 자기 판단하에 유턴을 하는 거고요. 좀 시내 쪽에 큰 교차로에 가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화살표 신호가 있어요. 있는 경우에는 파란불은 물론 비보고 신호니까 다 갈 수 있는 게 맞는 거고요. 그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예, 추가적으로 주는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우리나라하고는. 실제로 특히 저희 동네는 좀 시골이기 때문에 이 빨간불일 때 그 막 옆으로 이렇게 좌회전 해버리는 렌트카들 종종 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다 저거예요. 저 대만 사람들 아니면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아예 그런 이렇게 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위반을 안 하는데, 네, 주의하시고요. 그 보통 내비, 차에 있는 내비 쓰시거나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구글 맵 쓰시게 되면은 일방통행 틀려서 들어갈 일은 없어요. 그거 안내 잘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잘못 보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벌금이 9,000엔? 요 항목이 맞는 것 같아요. 9,000엔인가? 그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만 있는 도로 있죠. 일본도 이제 꽤 많은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딱 서가지고 사람 가게 해주고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사실 일본 사람들도 운전하다 보면 잘 못 보기 때문에 막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적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물린 경우는 잘 없는데, 일단 요것도 그 사람이 있는데 안 서주게 되면은 벌금 일단 9,000엔 물겐 되어 있어요. 적발된 경우는 잘 없지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신호에 대해 말씀드릴 때 빨간불은 무조건 정지해야 된다, 이제 비보 좌회전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교차로에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길이 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름길이 있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빨간불이어도 요 길을 통해서 좌회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네, 잘 보시면서 안전하게. 일단 중요 항목들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다 드린 것 같고, 이제 특히 놀러 오신 분들은 이제 뭐 정보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조작하시면서 핸드폰 만지거나 하실 수 있는 일이 중간중간 있으니까, 솔직히 뭐 이런 시골, 특히 오키나와는 뭐 나하 시내랑 몇 군데 도심 지역 빼면은 정말 뭐 깡촌이어서 경찰들이 막 다니면서 막 단속을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래도 잘 지키시고, 그 시내 쪽은 단속 그리고 꽤 많이 해요. 실제로 많이 하니까 조심하시고, 뭔가 만져야 될 일이 있다 하면은 꼭 정차하시고, 정차 시에만 만지시거나 옆 사람에게 그냥 부탁을 하세요. 제일 좋아요, 그게. 아니면은 잠깐 어디 편의점이나 이런데 잠깐 들어가서 주차 좀 하고 정차해서 막 해도 이제 뭐라 안 그러거든요. 차를 세우고 어디 가버리게 되면은 이제 뭐 신고당하고 할 수 있지만, 잠깐 들어가서 뭐 핸드폰 전화한다든지 뭐 좀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괜찮으니까, 그런 식으로 주차 잠깐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뭐 일단 렌트카 타시는 분들 사고 나시면은요, 본인도 손해를 보시고, 특히 시간, 사고 처리가 일본은 금방 안 끝나요. 까다로워요. 보험이 다 된다 하더라도 처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놀러 오신 분들은 시간 많이 손해 보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험료, 뭐 수리비, 아무튼 돈 많이 깨지고, 특히나 이제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이제 무겁습니다. 일본은. 네,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 사고 처리 과정도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고 없이 타실 수 있게 주의하시면서 여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는 니라이카나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블린드 렌트카였고요. 오늘은 제가 지금 좀 코랑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평소에도 원래 안 좋은 이 발성이랑 호흡이 오늘 좀 더 힘드네요. 네. 아무튼 모두 그러면은 안전운전하십시오.
엄청 오래 하고 있네. 잘 거야? 뭐야, 뭘 할 거야 대체 얘는? 너무 오겠네.